안녕하세요. 21세기 사람 중심의 정치를 말한다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국민의힘 성윤환 공명선거 추진위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작에 앞서서 우리 국민의힘 소속이신 성윤환 위원장님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요. 검사 출신이시고 지난 그 제18대 국회에서 경북 상주 지역 국회의원이셨고 또 대학에서 학생들도 가르치는 대학 교수도 활동하셨죠? 네. 예. 중앙대학에서 로스쿨 교수로 있었습니다. 아, 로스쿨에 계셨구나. 네. 네, 그럼 이번에 위원장님 공명선거 추진위원회를 맡으셨는데요. 공명선거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좀 궁금한데요. 말 그대로 공명선거를 하자고 추진하는 업무인데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부정선거, 불법선거가 있는지 감시하는 일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서 투개표 과정에서 또 불법이나 또 부정행위가 있는지 감시하는 일.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번 일이 우리 지지자들을 모두 투표장으로 모시고 나가는 일, 투표 권장 운동을 하는 일.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 네. 투표 권장 운동부터 해가지고 많은 일을 하시네요. 네, 그럼 이번 주부터 이제 사실 20대 대통령 선거가 사전 투표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선거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뭐 사견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여론조사 결과에서 보이지듯이 우리 후보가 조금은 앞서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나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당 후보의 지지자들 대부분이 지난 4.15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도 부정선거 온상이 되는 사전투표는 하지 말자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보자를 지지하는 투표율은 좀 떨어질 거라고 보여지고 또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지방선거 후보자를 공천할 때 대통령 선거에서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그 중시해서 그걸 중심으로 공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모두가 사전선거 운동에 사전투표에 참여하자는 운동을 하는데 아주 뭐 속된 말로 혈안이 돼 있을 정도로 열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코로나 방역을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확진자가 막 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전투표가 끝난 뒤에 본투표까지 확진자를 3, 40만으로 하루 확진자를 올린다면 연세 드신 많은 분들이 겁이 나서 투표장에 안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우리 후보의 그 투표율 저하로 귀결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투표에 열심히 참가하자고 하는 운동을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 그래서 방향이 바뀌셨구나. 근데 사실 그 보수 진영을 비롯해서 이제 시민단체까지 그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 줄기차게 주장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부정선거 방지를 위해서 국민의힘의 대응은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해지거든요. 시민단체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지난 4.15 총선에 부정선거가 있었으니까 그 부정선거의 온상이 되는 사전투표를 하지 말자 이런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지자들이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정선거가 모두 사전투표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의혹이. 그래서 그 의혹을 예를 들면 이제 컴퓨터를 조작해서 득표율을 임의로 조정한다든지 또 투표지 분류기를 조작해서 A 후보의 투표를 B 후보 투표로 카운트한다든지 세 번째는 투표함 보관 장소의 감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몰래 투표함 바꿔치기를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당에서는 지난 이제 그 국회에서 이제 선거법을 완전히 고쳤습니다. 그래서 우선 중앙선관위의 그 전산망을
이제 선거 전용 정산망을 만들어서 다른 데서 이제 들어갈 수 없게 만들어 놨고요. 두 번째는 이제 투표함 보관 창고에 그 CCTV를 설치하고 또 네. 투표함을 옮길 때 우리 정당 추천 참관인이 반드시 동행할 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투표함 바꿔치기 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막았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투표지 분류기 문제에 관해서 이걸 막 임의로 조작한다고 해서 기본적으로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온라인 연결을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네. 또 그 방화벽까지 설치해서 외부에서는 절대로 분류기를 조작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당이 법률을 바꾸고 제도를 개선하게 한 것은 모두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또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싸워온 시민단체, 우리 시민들의 저는 승리라고 봅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그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해킹 우려까지 다 파악하고 계시네요. 네. 네. 그런데요, 그동안 사실 사전 투표에 대한 의심을 좀 많이 하긴 했는데, 그렇습니다. 예. 특히 사전 투표함 그 예. 보관 장소에 대한 안전 장치가 미흡하다, 뭐 그런 지적도 좀 나오고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지난 4.15 총선 전까지는 사실은 사전 투표함을 보관하는 창고가 별도로 없는 데가 많았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래서 사무실 한 켠에 보관한다든지 네. 그랬고 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니까 누가 와서 바꿔치기 해도 모를 수 있는 그런 좀 부실한 보관 상태에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당에서 이제 보관 장소에 대해서 창고를 별도로 만들게 하고 또 CCTV를 설치해서 그 함부로 누구든지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았고요. 또 투표함을 옮길 때는 반드시 참관인이 동행하도록 해서 문제 소지를 없앴습니다.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제는 막 투표함 바꿔치기라든지 또 봉인을 뜯어내고 그다가 부정투표지를 집어넣는 일이라든지 이런 걸 원천적으로 막았다. 제도 개선과 입법 조치까지 마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또 하나 문제가 그 투표지 분류기에 의존하는 이제 개표 방식에 대해서도 이제 의심의 눈초리가 지금 많거든요. 그래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잘못 알려진 일인데요. 네. 개표는 원칙적으로 수개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람 손으로 개표하도록 돼 있고 기계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왜 기계를 분류기를 도입을 해서 기계의 도움을 받느냐? 사람 손으로 하면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컴퓨터로 이제 분류하게 한 뒤에 그 분류가 옳게 됐는지 잘못됐는지를 사람이 반드시 확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분류기가 분류해 놓은 걸 사람이 확인 안 하면 네. 부실하게 될 소지가 있지만 반드시 확인하도록 우리가 우리 당 참관인을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과거에 이제 개표 현실을 보면은 실제로는 분류기가 분류해 놓은 것들이 대부분 맞으니까요. 네. 개표하는 사람들이 대충 보는 척, 많은 척 이렇게 넘어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런 문제는 저희 당 개표 참관인들이 확실히 감시하고 잘못된 일이 있을 때는 다시 개표하도록 그렇게 하고 조치해놨습니다. 이 점 염려 안 하셔도 문제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예. 그럼 그런데 그간에 이제 제시됐었던 뭐 배춧잎 투표지나 예, 예. 뭐 일장기, 뭐 화살표 투표지 뭐 예, 그런 예. 것들 많이 나왔었잖아요. 예, 예. 근데 일부에서는 부정선거가 있다는 증거 아니냐고 뭐 예, 그런 예. 목소리 계속 나오는데 그거에 예.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설명을 드리면 네. 배춧잎 투표지가 뭔가 하면 투표지가 그러니까 예컨대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지에 비례대표 투표지가 이중으로 인쇄된 거. 그걸 이제 흔히들 이중으로 얼기설기 보이니까 배춧잎 투표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일장기 투표지라는 거는 그 투표소 관리관 확인 도장이 글자를 알아볼 수 없게 뻘겋게만 찍혀 있는 그런 걸 일장기 투표지라고 흔히 말하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비정상적인 투표지인 건 틀림없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부정선거를 의심하게 할 만한 충분한 근거는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지금 재판이 걸려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재판에서 그 진상이 명확하게 저는 드러날이라고 생각하고 그래 이제
일단은 이 문제는 우리가 이걸 가지고서 사전투표 거부 운동의 근거로 삼아서는 곤란하다. 저는 이래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런데도 이제 대법원에서 재판을 조금 무한정 미루면서 그 의혹을 좀 가중시키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대법원이 6개월 안에 재판을 끝내도록 돼 있는 걸 지금 2년이 다 돼 가도록 재판을 시작도 안 한 데도 많습니다. 도대체 여당에 무슨 잘못이 있길래 대법원이 정부나 대법원이 재판을 이렇게 미루고 있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이런 것도 대법원의 이러한 태도도 우리가 정권을 되찾아와야 한다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정권을 되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상을 명확히 밝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꼭 약속 지켜주시고요. 네, 한편으로는 그 부정선거 논란 때문에 일부 시민단체들은 이제 사전투표하지 말아야 된다. 막 그런 목소리 막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또 근데 동조하는 국민들도 있긴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 이제 그 사전투표에서 부정선거가 대부분 일어난다고 하니 사전투표를 거부해야 한다는 게 시민단체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람들은 이런 논리를 세웁니다. 이제 이 음모 세력들이 중앙선관위 컴퓨터를 해킹을 해서 자기네들이 지지하는 사람의 득표수를 올리고 투표수도 올려서 임의로 이제 수치를 집어넣고 그에 맞추어서 이제 투표함 감시가 소홀하니까요. CCTV가 없고 이랬으니까요. 거기 들어가서 투표함 바꿔치기를 하거나 부정한 투표지를 집어넣어서 부정을 행한다. 이렇게 하니까 사전투표를 하면은 부정에 이용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하지 말자고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우리 당에서는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거 전용 전산망을 깔았습니다. 그래서 해킹의 가능성을 기본적으로 차단했고 또 실질적으로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가를 또 저희 이 전문가들을 보내서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문제가 없는 거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 앞에 말씀드린 대로 CCTV를 투표함 보관 창고에 설치해서 정말 누구라도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사전투표의 부정 문제는 입법적이나 제도적으로 좀 해소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사실 그 선관위가 그 전산 시스템과 투표함 보관 창고 모두 담당하고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친여 성향의 거의 인사들이 선관위를 다 차지하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선거 조작 가능성, 조작 가능성 그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많았죠.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일단은 그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 저희 당에서는 검증단을 만들어서 검증을 실시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중앙처리 전산처리 장치가 해킹될 가능성이 있고 또 임의로 조작해서 조작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우리 당의 이영 의원님 같은 그러니까 컴퓨터 전문가를 투입을 해서 그 검증을 해봤습니다. 문제 없다고 확인을 했고요. 또 한 문제는 이제 황교안 전 총리 같은 분이 이제 소위 부방대를 조직했잖아요. 알고 계시죠? 또 그 외에도 또 많은 시민단체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해서 이제 선거관리위원회나 또는 여당 쪽에 그 부정행위를 막겠다고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도 이런 시민단체하고 보조를 맞춰서 그런 감시활동을 하려고 저희도 이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활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제 일단은 100%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거의 완벽할 정도로 부정선거 가능성을 우리가 차단하고 있다. 이렇게 믿으셔도 되고 더더구나 우리 당의 그 윤석열 후보께서 포항에서인가요? 유세를 하면서 이제 후보 본인과 당을 믿고서 사전투표를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선거 부정 우리 당이 막고 또 그 시민단체하고 협조해서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을 믿고 아무 때나 걱정하지 마시고 사전투표든 본투표든 어느 때나 나가셔서
그러나 반드시 투표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꼭 좀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사실 CCTV하고 창간인 동행만으로는 이제 부정선거 막을 수 없다. 그런 사람들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거의 저는 완벽하게 막았다고 하는데요.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또 외부에서 해킹에 들어가서 CCTV 작동을 중지시키고 미리 찍어놨던 그 영상을 내보내면서 뭐 영화에 보듯이 그 사이에 투표함 바꿔치기를 하고 또 투표지를 집어넣는다고 하는데요. 그럴 가능성까지는 의심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래 생각하고요. 우리 당에서는 어쨌든 이런 문제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막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여 부정선거가 있을 만한 그런 곳이 있으면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도 저희 당에 신고해 주시거나 알려주시면 그 부분도 틀림없이 막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영화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네. 그런데 일부 시민단체에서 부정선거 방지하기 위해서 뭐 많은 제안들도 했었어요. 그래서 뭐 QR 코드 제안도 제가 나왔던 것 같고 또 투표소 그 관리관들 확인 도장 문제도 제기하면서 개선해야 된다. 뭐 그런 주장도 나왔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신뢰도 회복 차원에서 선관위가 그런 요구들 수용하면 해결되지 않겠느냐 그런 저도 생각도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QR코드든 바코드든 어쨌든 뭐 바코드로 바꾸면 되는 겁니다. 법대로. 또 투표소 관리관 확인 도장도 이제 개인 도장을 찍고 프린트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약간의 이제 절차상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것도 시민단체 요구대로 들어주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요구 우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시민단체가 요구한 게 언제부터 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그러한 점을 좀 들어줄 수 없느냐고 확인했을 때 그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미 QR코드로 다 세팅을 마쳤고 또 투표소 관리관 확인 도장도 이미 이제 컴퓨터에 입력을 해놓고 이렇게 세팅을 다 마쳤기 때문에 그걸 지금 바꾸는 건 일단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고 두 번째는 재정적으로도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하면서 이번에는 좀 양해를 구해왔습니다. 그래서 또 뭐 이게 100% 다 우리 뜻대로만 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게 그런 상황이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시민단체에서 사전투표함을 먼저 열자. 그러니까 이번 예컨대 3월 4일, 5일 사전에 한 투표함을 먼저 열어서 이 사전투표함이 늘 부정 개입의 소지가 있는 거니까 먼저 열어서 부정이 없었다는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본투표함을 열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자고 요구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시민단체가 승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 뭐 하나 바꾸기가 참 오래 걸리네요. 그러면은 이제 선거가 이제 사전투표가 얼마 남진 않았는데 제가 인터넷에서 보니까 그 부정선거 방지를 위해서 뭐 이제 많은 얘기들이 나오면서 한쪽에서는 투표지를 막 여러 번 접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 무효 처리된다 하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 나오는데 어느 게 도대체 맞는 건가요? 그 부분은요. 이제 투표함에서 접힌 상태로 여러 번 접혔던 한 번 접혔던 접힌 상태로 나오면은 이제 개표 종사자들 그러니까 개표 사무원들이 이걸 다 펴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막 섞여 있으면 돈을 정리하듯이 펴서 다 이제 투표지를 다 정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접었던 한 번 접었던 안 접었던 효력에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요새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데는 막 이걸 여러 번 접으면 무효 처리되기 때문에 접지 마라는 말도 있고 또 접지 않으면 이게 이제 또 조작에 이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접으라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요. 많이 접든 적게 접든 안 접든 다 유효한 투표인 거 맞고요. 또 이 모든 투표지가 모두 투표지 분류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투표지 분류기로 들어갔던 게 예컨대 약간의 훼손이 있거나 뭐 많이 접쳐서 이제 제대로 분류기가 인식을 못한다면 인식불능 투표지로 분류돼서 네. 따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 되면 사람들이 이제 심사요원들이 직접 또 그 인식불능으로 나온 걸 또 확인해서 이건 유효하냐 무효냐 판단하고 네. 또 유효하다면 누구 표이냐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접쳤던 적게 접쳤던 다 유효한 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많이 훼손되고 반으로 찢어졌다든지 네. 뭐 이게 떨어져서 별도로 뭐 덜렁덜렁 놀고 있다면 이거는 문제가 되겠지만 상당히 훼손된 것도 원형이 확인된다면 그것도 유효 처리하고 그 투표지 또 이제 득표자에게 이제 더 보탬이 되는 쪽으로 간다고 중앙선관위에서도 답변해 왔습니다. 그런 부분은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네. 됩니다. 예. 많이 접든 적게 접든 다 네네. 분류는 되고 있다. 네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네.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간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사전투표 이제 시민단체들 주장이 네네. 사전투표하면 안 된다. 그렇게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권장하고 나섰어요. 네네. 예, 그거는 뭐 어떤 입장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본선거 당일날 투표하는 게 어렵지 않고 또 모든 유권자가 불편 없이 본선거 날 투표하는 게 가능하다면 굳이 사전 투표하라 마라 권할 이유도 없겠죠. 네. 그렇죠. 예. 그러나 요즘은 코로나 시대입니다. 하루에 20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투표 기간이 지나고 본선거 날 되면은 하루에 40만, 50만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연세 많이 드신 어르신들께서는 자, 추운 날씨에 또 본투표 날 하루에 다 몰리게 되면 밖에서 많이 기다려야 되죠. 또 이러다가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을까 걱정하시게 돼서 투표를 포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3일을 투표할 수 있는데 사전투표 이틀에 본투표 하루지 않습니까? 네. 3일을 할 수 있는데 사전투표를 안 하고 본투표 날 하루에 다 하자고 하면 3일의 투표 기간 중에 2일을 포기하는 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날 다 할 수 없는 사정이 생길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자가 정말 자기 의사를 제대로 표시 못하게 되는, 투표를 못하게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전투표든 본투표든 편리한 대로, 사전투표가 편리하면 편리한 대로, 본투표가 편리하면 편리한 대로 그날 모두 나가서 투표를 하자. 그래서 우리 윤 후보가 많은 표를 얻고 무난히 당선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웁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네.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더 네네.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 사전 그렇습니다. 투표를 미리 할 수 있을 때 해놓는 게 좋겠다라는 예. 얘기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혹시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네. 사전 투표를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 혹시 아시고 네. 있나요? 더불어민주당은 네. 뭐 우리 국민들께서도 다 보고 계실 겁니다. 길거리마다 사전 투표합시다 하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라 표시는 안 했지만 네. 전부 파란색으로 사전 투표합시다 하는 게 프랜카드가 많이 걸려 있습니다. 네네. 이건 더불어민주당 측에 또는 그 지지자들이 그런 걸로 뭐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사실상 사전 투표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 투표로 결판을 낼 그런 각오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러면서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사전 투표를 많이 하기 위해서 대선의 기여도를 보고 지방선거 후보자를 공천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럼 지방선거 후보자가 대선의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사전 투표율을 올리고 네. 그 사전 투표함을 열었을 때 민주당 지지도가 훨씬 높게 나오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대선 기여도로 네. 이제 평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사전투표 권장에 뭐 사활을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사전투표 해야 된다는 측과 네. 하지 말아야 된다는 측이 지금 반목 갈등하고 있습니다. 네, 나눠져 있어요. 예, 그래서 오히려 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분열돼 있다면은 그 민주당을 도와주는 꼴이 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지지자들께서는
전혀 개의하지 마시고 걱정 마시고 사전투표 가셔도 됩니다. 나머지 부정선거 방지는 저희 당과 우리 그 또 시민단체가 책임지고 맡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그러게요. 그 대선 승리를 위해서 부정선거 의혹 주장하는 시민단체들과 협력해야 된다라는 뭐 주장 나오고 있더라고요. 부정선거 방지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협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께서 또 일부는 뭐 대부분의 분들은 사전투표도 괜찮다고 하십니다만은 이분들께서 일부는 또 사전투표는 부정선거에 이용되니까 절대로 하지 마라 합니다. 부정선거에 이용될 소지도 낮을 뿐더러 우리가 사전투표를 하지 않으면 우리 후보에 대한 투표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지금 몇 %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마당에 우리 후보의 투표율이 떨어진다는 건 어떻게 보면 상대방을 지원하는 그렇죠. 그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절대로 사전투표 하지 말자는 말에는 좀 부응하지 않으셨으면, 그래서 꼭 사전투표라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예. 뭐 정리해 보자면은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투표 참관인과 개표 참관인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정예화할 것이라는 얘기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네. 우리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투개표 참관인이 뭐 잘해왔습니다만은 그래도 투개표 참관인이 그냥 말 그대로 참관만 하는 좀 소극적으로 한 일면도 없지 않았습니다. 네.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우리 당에서는 이번에 그 이제 참관인들한테 투개표 과정을 자세히 설명을 하고 또 그 투개표 과정에서 참관인들이 부정의 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고 어떻게 감시 감독해야 되는지를 잘 교육을 하고 그런 자료까지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종전과는 달리 좀 더 적극적이고 확실하게 투개표 부정을 방지하는 그런 활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분들의 활약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네. 네, 이제 끝으로 대통령 선거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들과 국민들께 당부하실 말씀 있으면 마지막 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사전투표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가능한 한 사전투표에 여러분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윤 후보가 꼭 당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 말씀 올립니다. 그동안 우리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싸워오신 시민단체 여러분들께서 정말 힘든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는 그 법률과 제도의 정비를 우리가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이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번 선거는 나라를 망가뜨린 세력과 다시 세우고 일으켜서 제대로 나라를 세우겠다는 세력 간의 전쟁입니다.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이번 선거 꼭 저희 윤석열 후보를 지지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사전투표 많이 참여 부탁드리고 21세기 사람 중심의 정치를 말한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성윤환 공명선거 추진위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